그거부터 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우선 서울시장이 이제 한 차례 풀었었잖아요. 네. 풀었다가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탄핵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이제 그거를 다 풀었다가 뭔가 좀 기각이 되거나 이제 각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묶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 설마. 서울 부동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간도 아니라고. 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계산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래서 설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뭐 묶은 거죠, 또 다시.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좀 예상을 했던 게 강남 3구를 묶거나 아니면 좀 세게 나오면 이제 서울까지 묶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토지거래 허구구역을요? 네, 그러니까 세게 만약에 세게 한다고 하면은. 생각하셨구나. 근데 이제 강남 3구는 뭐 그럴 수도 묶을 걸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남 3구가 이제 딱 묶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송파구잖아요, 송파구. 네.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송파구, 성남구, 하남시가 있는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돼요. 그러니까 불과 3m도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 경계가. 맞아요. 그 바로 건너가면은 바로 센트럴제랑 21단지랑 하남이랑 세 개가 다 모여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센트럴자리가 사실은 거기가 성남이지만 거기 다 메인 자리잖아요. 메인. 네, 성남이. 더 비싸. 네, 더 비싸고 사실 그 위에 있는 그 송파구는 오히려 21단지 조금 더 싸요. 한 5천만 원 맞아. 더 싸요. 잘하시네 역시. 근데 오히려 거기가 묶은 거예요. 거기가. 센트럴자리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더 비싼데 거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누가 형편성이 말이 되냐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권역인데. 그 바로 찾기 진짜 하나요. 그리고 그 이제 거기도 물론 있지만 또 이제 거여 마천 뉴타운 있잖아요. 거여 마천. 송파 거여 마천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그 나홀로 아파트도 많잖아요. 거기 사실은. 다 토지거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올랐냐 하면은 올랐냐고요. 안 올랐다고 하나도. 나홀로 아파트들은 그게 크게 오른 게 거래도 안 됐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묶이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 끼고 사야 되거나 실입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워낙 많은데 이거를 그냥 강남 3구로 딱 용산까지 해서 이제 4개의 구를 딱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될 거란 얘기예요. 볼멘 소리가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미흡했다. 너무 급작스럽게 하고 그거를 어떤 구 전체로 묶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정의가 사실은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무원 때 했었어요. 해봤어요, 그 업무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아파트를 집값 오른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판교 테크노밸리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의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사고 팔면은 투기가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너희들 여기 거래하지 마. 여기 지금 개발할 거니까.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땅에 붙은 부속물인 건물에 대해서 이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법은 잘못된 법이거든요. 어떻게 집을 거래를 막아요? 그거를 서울 한복판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건데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요.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 오세훈 시장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좋은 아파트나 상급지로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뭐 세금도 규제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로 규제를 하고 막 규제를 하니까 좋은 거를 알아채기도 하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집을 두 채를 못 사니까 최대한 좋은 거로 살려고 하고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게 그런 정의인데 사실은 그 규제의 대상도 잘못됐지만은 이거를 유지한 것도 잘못해서 이걸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를 하면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뭐 너무 힘들어 많이 올라가니까는 막 비난이 쏟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뒷북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해가지고 가격이 둔화된 게 아니라 계속 오르다가 해제되니까 확 올랐잖아요. 확 올랐는데 강남이랑 송파랑 서초 쪽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조금은 가격이 그 거래량이 조금 추춤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지 않아도 얘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한 80% 정도까지 왔거든요. 왜냐면은 호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는 그 거래 아시잖아요. 맞아요. 호가를 많이 올라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한데 맞아요. 뒷북으로 그냥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마포라든지 지금 성동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퍼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될 지역인데 막으면 어떻게 됐냐? 막았으니까 이제 옆으로 퍼지는 게 더 빨리 되겠죠. 그렇죠. 더 빨리 되겠죠. 더 이렇게 확 눌러버린 거네요. 그렇죠. 더 눌러버리고. 그런데 그 빨리 되는 걸 확산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전세를 못 맞추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를 못 맞추게 한 거는 전세 세입자는 거기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송파의 인구가 서울 25개 지자층은 제일 많은데 강남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를 막아버리니까는 이제 그 전세자들이 옆으로 가면은 옆에 전 월세들이 자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이 또 매매가를 자극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엔 저는 뒷북 쳤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줏대 없다. 왜냐면은 너무 여론에 언론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움직인다고 하고 하니까는 조금만 참으면은 알아서 지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올 것 같은데 얘가 그냥 또 막아버린,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에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토지 허가구역의 정의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거를 막는 용도가 아닌데 그거를 한 거를 지금까지 유지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해제했으면 줏대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못 밀고 나갔다. 그리고 뒷북 쳤다. 이미 지금 퍼지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는 좀 잠잠해지는 강남, 서초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를 또 참지 못하고 좀 아쉬운 선택을 했다. 이게 뭔가 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그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이상은 지켜봐야 그렇죠. 이게 뭔가 효과가 있다 없다를 좀 그쵸. 알 수가 네. 있는데 35일 만에 이걸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그렇죠. 거는 정말 주대가 없는 비판마다 거예요. 마땅하다. 이런 거는 민주당 본받을 만해요. 왜냐면 민주당은 토지거래 허구역 말고 임대차 입법 그거 본인들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폐지를 안 하는 이유가 그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도 그런 좀 줏대가 좀 있었습니다. 해제를 할 때 확실하게 줏대 있게 해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약간 좀 이제 간을 보고 항상 네. 간을 보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제 접는 네. 거. 계약갱신 10년. 10년 했다가 이제 또 철회. 이거 아니네. 아니다 이러네. 그 10년 그 미친 짓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되면 제 생각은 조금 이제 다른 게 이제 퍼지는 건 맞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퍼지는 건 맞는데 당장은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잠잠하죠. 네, 당장은 이제 네. 당장 제가 볼 때 뭐 한두 달은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충격 여파가 있기 때문에 잠잠하다가 이게 좀 서서히 퍼지지 않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인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딱 뭔가 발표가 되면 움찔하는 게 있거든요. 또 이제 대출 규제도 한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자 이렇게 해서 잠깐은 조금 뭐 짧으면 뭐 몇 주가 될 수 있고 길면 뭐 한두 달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막 길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포나 강동이나 성동이나 이게 좀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사실 그 용산이랑 강남 3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회의원들도 다 그쪽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정치인들이 너무 이제 잡은 토끼라고 집토끼라고 너무 진짜 좀 오히려 그 조정 지역도 강남 3구나 용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래도 우리를 자기네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게 이제 그나마 자유주의를 추구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지. 그나마. 네. 그런데 모든 그런 거는 다 안 좋은 거, 조종적 사실 그게 그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그런 침해죠. 거는 강남 3구나 용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막 이게 진짜 이런 거 전라도에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난리 나고 또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그 만만하냐고, 진짜. 강남 3구 주민하고 용산 주민들이 만만하냐고 저는 좀 묻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뭔가 좀 피하 식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피하 식별을.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의사들도 우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사분들도. 근데 의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거. 증원 문제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냐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파와 좌파의 어떤 큰 싸움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전쟁.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갑자기 또 일로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갑자기 일로 들어와서 웃은 거예요. 아니 근데 심각한데. 들어왔다 나가죠 뭐. 제가 근데 우파들이 그 아군들을 다 그냥 싸죽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왜냐면 의사들도 사실은 우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등 돌린 의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의학 맞아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근데 다시 복귀해서 또 다시 뭐 의사들 뭐 하겠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된다. 그건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반발하고 하는데 어쨌든 천천히 가고 좀 협의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어쨌든 강남 상권의 용산이 자기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이게 꼭 좋은 게 아닌 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값이 풀었다 말았다 하니까 오히려 집값이 눌려있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거지. 이제 사실 오히려 그 토지거래가 부작용인 거지. 맞아요. 부작용을 없애야 되는 거지. 왜 그걸 더 강화를 하냐고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현재의 그 폭등 자체가 무서운 거죠. 미래를 생각하고 실제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네.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잡자라는 그런 심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잡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지. 안 그러니까 되지. 단기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네. 여쭤 말씀드리고 잠시. 싶은 게 뭐냐면 네. 집값을 잡으려면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양도세를 차라리 뭐 10년간 해서 뭐 100% 감면, 90% 감면, 80% 감면 이렇게 매년 슬라이딩으로 감면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기는 인센티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센티브. 근데 내가 당장 다주택자인데 집을 파는데 혜택이 있으면은 빨리 팔려고 하는 그러면 물건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집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도 더 활성화시키고 택지 개발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그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안 되니 그거를 이제 다주택자리 물건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 인센티브를 주면은 집값이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제한인 거예요, 제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듣잖아요, 어차피. 안 듣는 게 문제고요. 네.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이제 그냥 보니까 부동산 자문위원들 보니까 폭락론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자문위원, 정책 자문위원회. 아 진짜요? 네. 있어요. 이니셜이 있는데. 아무튼 누군지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 그 실전 필드에 있는 사람들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진짜 돈 네. 태워본 그러니까 사람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게 왜 그 폭락론자들이 들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에 이제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는 그렇지, 거죠. 그쵸.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오세훈 서울시장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귀담아 안 듣고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결정을. 그러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급 늘리고 예전처럼 그 보금자리 주택 좀 활용해서 그런 거 늘리고 택지개발 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빨리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차츰 감면해서 빨리 파는 게 유리할수록 뭐 5년간 10년간 슬라이딩 정책을 만드는 것도 나름 해법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제 얘기는 그냥 일개 뭐 그냥 부동산 뭐 폭등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이제 그냥 뭐 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절대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피드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욕망을 좀 인정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단 취집에 살고 싶고 당연하죠. 위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당연하죠. 싶고 예. 커뮤니티 좋은 데 살고 그렇죠. 싶고 왜 이런 예. 욕망을 인정 안 하냐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기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정책 맞아요. 위반자들이. 왜? 그 어쩔 수가 없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다는 것 자체가 강남 3구 용산은 더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없는 성을 쌓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의 욕구가 어떠냐면 나 무조건 돈 벌면 강남 3구나 용산에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또 하나 짚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묶는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나 저기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좋은 정책인데 이거를 폐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강화를 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정말 한심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자치단체 근무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과 자치 다 해봤죠. 왜 그 수장들은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이렇게 직원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자기가 정치적
이익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손해가 가는 거는 말을 안 듣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라는 게 저는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너무 공무원들은 죄송한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이익이 있으니까는 안정성 때문에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시키니까 일을 하는 거고 공무원조차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공부는 해봐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이제 얘기랑 다른 얘기긴 한데 개인의 욕구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외의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 공무원 얘기를 떠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토지거래 허구의 규제라는 게 규제를 할수록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풀리면은 아까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요. 그래서 스프링처럼 확 튀어 올라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를 계속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구는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성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정책적인 안정성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부터 왜 가격이 올랐을까 생각해보면 2013년도에 양도세 특별 감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 취득세 영구 임대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취득세 세금에 대한 걸 풀고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2014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세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거래를 활성화하게 해서 수요와 공급들을 조금 풍성하게 해줘야지 시장의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가요. 저는 지금 규제는요, 이렇게 멈춰 있다가 팍 올라가게 하고 또 멈춰 있다가 팍 올라가게 하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 허구액에 대한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한다고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풀면 탁 오를 거죠. 그럼 또 막을 건가요? 언제까지 막을 건가요? 5년. 5년인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서울시장이 권한이 있어요. 5년을 막을 수 있어요. 연장 최대. 네. 근데 그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국토부. 네. 그럼 국토부에서 또 하면 국토부에서 또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서울시에서 해. 국토부에서 해. 왔다 갔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영원히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유와 거래를 묶을 건데요. 그래서 규제를 그렇게 하고 또 엄포도 놓은 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지구도 이제 너희들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 겁주는 거니까 옮겨 붙지 마. 내가 확 사고 칠 수 있어. 라고 이제 엄포까지 한 상황이니까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정책이 70%, 80%가 아직까지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예전에 있는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부동산에 적용을 시킬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